세계 곳곳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 소개합니다. 그 나라 외국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글로벌 미스터리 토크쇼, 여기는 스윗 미스터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으스스한 괴담이었는데 미스터리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맞습니다. 사실 날씨도 선선해졌고 전 세계에 신비롭고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좀 더 폭넓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이름도 바꿔봤어요. 새롭게 단장한 스윗 미스터리에서 인사드립니다. 핀란드 출신 바이어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거주 10년차 마시로입니다. 한국 거주 6년차 베트남에서 온 한빈입니다. 저는 한국 거주. 잠시만, 여기 근데 뿌락치가 있는 것 같아요. 뿌라치라는 표현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허위 매물이시잖아요. 네. 사실 제가 여기 껴도 되나 싶긴 한데요. 저는 본투비 오리지널 한국 태생 디바제시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디바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컬트의 여왕, 괴담의 권위자, 와, 공포썰의 제네럴, 마스터리, 미스터, 롯데마트, 아니, 어젯밤 연습해 오신 거예요? 너무 설명이 굉장히 긴데. 물저스 하신 분이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영상들을 제가 다 봤는데 되게 경계했어요. 이분들 뭐야? 너무 잘하잖아? 이게 너무 신선하잖아? 이런 느낌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살짝 탐방. 제가 약간 재패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저 여기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저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토리가 손등박수 괴담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망자를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손등박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스윗 미스테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기운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탕탕. 와, 역시. 네. 근데 이거 쓰는데 왜 나도 소름 돋죠? 나 솔직히 지금 그랬어. 나 탕탕 하는데 약간 몸이 좀 찌릿? 죄송해요. 엄청 차가워요, 지금. 그래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이건 너무 좋은 스타트입니다. 오늘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실 한빈님은 오늘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준비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그럼 평소에 담력이 강한 편은 아니신가 봐요. 가위 자주 놀려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귀신이 안 보이는데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가위 자주 놀리면 배 밑에 칼 하나 두면 베개 밑에? 네, 베개 밑에 칼 위험하지 하나 않아요? 두면 칼집에 넣어가지고. 잠 잘 수 있어요. 이게 또 한국에서는 가위 눌린다가 그 가위랑 같은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예. 진짜 가위를 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 혹시 예방법 같은 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요. 귀신을 오게 하지 않는 예방법. 예. 요건 굉장히 심오한데 전 늘 귀신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스페셜한 게스트와 스페셜한 3회, 스페셜한 술이 빠질 수 없죠. 참. 바로 처음처럼. 우와. 맑은 소리. 이 소리가 너무 그렇죠. 예뻐요. 처음처럼이 그 100% 안반수로 만들어가지고 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16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순수하게 즐기셨네요. 네, 지금. 네. 이 잔을 보시면 네. 여기에 물방울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딱 그 마시기 적절한 온도대 색깔이 변합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하나 더 있으세요? 양손으로 마시게요? 아니요. 좀 이따가 혹시나 귀신 오시면 같이 마실래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처음처럼 한 잔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네요. 갑자기 대범해지는 느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프로그램이지만 유일한 한국인인 제시카님이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이 참 더웠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덥고 이러면 우리가 피서를 가게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 계곡을 좋아해요. 사실 계곡엔 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심이 다 제각각이기도 하고 또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물에 휩쓸려 갈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휩쓸려 간 적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강 또한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순환사고, 특히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강원도의 홍천강. 홍천간 들어봤는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사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도 물의 양이 좀 많아 보여요. 13년 전에 이 홍천강으로 여행을 갔던 A씨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A씨의 친구 가명 김철수 씨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친구들끼리 야야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천강 상류 인근으로 여행을 가게 되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파리 타임이잖아요. 같이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친구 김철수 씨가 A씨한테 야 우리 물놀이 한 번 더 하자 하는 거예요. 밤에 어두워졌는데.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 놀자 했거든요. 근데 이 철수 씨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산책하고 나온다면서 쌩 나가버렸어요. 친구 말 들어야 돼. 근데 사실 20대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뭐 이 밤에 나가봤자 좀 공기 마시고 들어오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철수 씨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두절. 너무 컴컴한 산속이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철수 씨를 찾으러 나갑니다. 김철수! 김철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찾았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입술이 파래져 있고 온 몸이 물에 젖어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털털털털털 떨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철수 씨가 겨우 안정을 찾고는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 여자? 이 여자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왔다가 마침 다리를 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친구들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거죠. 아니 이 으슥한 곳에 다리까지 다친 여자를 어떻게 두고 가요? 그녀를 업어가지고 강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녀가 나지막히 말을 해요. 저기요, 제가 발에 흙이 묻었는데 저기 물에 가서 좀 씻고 가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 뭐 내가 업기까지 했는데 뭐 그거 못 해주겠어? 하고 업은 채로 강물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업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물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발이 이렇게 씻길 수 있나 이러는 찰나 붕동 붕동 순간 철수 씨가 몸의 균형을 잃더니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빠지면 이 뒤에 있는 이 여자 어떡하지? 위험해질 텐데? 하고 얼른 물에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았어요. 없어요. 헉, 물에 빠졌나? 더 황급히 찾았죠. 그런데 순간 발목의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무심코 밑을 봤는데 아까 그 여자가 발목을 탁 붙잡고 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탁 붙잡고 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막 뿌리치려고 하는데 이 발목을 잡은 손이 이게 일반 여자 힘이 아닌 거예요. 나 이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겠다라는 막 공포감이 엄습했죠. 그래서 이 여자고 뭐고 무작정 이 발만 빼야 된다 막 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저쪽에서 김철수! 친구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친구들한테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힘, 마지막 힘을 써 다리를 빼고 물가 쪽 친구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픽 쓰러지고 말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게 믿을 수 있나 싶었어요. 얘가 술을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너 좀 쉬어라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단 한 명만은 표정이 좀 묘했습니다. 왜지? 그게 누구였냐면 아까 이 철수 씨를 강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친구예요. 뭐 봤나?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내가 아까 물에 갔을 때 너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 에? 반대로? 철수 씨는 내가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물 안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홍천강을 빠져나왔죠. 아,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사실 수많은 귀신들 중에서 물귀신, 그걸 수살귀라고 부르는데 그걸 굉장히 강력한 악령이래요. 그래서 무속인 분들도 이 수살귀를 퇴마하는 그런 의식은 좀 피한다고 합니다. 사실 홍천강과 관련해서는 네. 물귀신 괴담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뾰족 구두를 신은 어떤 여자가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익사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물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2012년 여름 휴가차 홍천강을 방문했던 40대 여성 박 씨가 다슬기를 줍다가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아이고. 당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요. 남편이 서둘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이 두 사람은 이혼 경력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딸 하나를 데리고 잘 살고 있었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박 씨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째 딸이었죠. 아니, 엄마가 물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데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당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잘 아는데. 게다가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빠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망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덤덤한 거예요. 아, 마치 죽을 거라는 걸 알듯이. 맞아요. 결국 추 부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타살의 흔적인 거죠. 그리고 범인은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고 마지막 목격자였던 누구? 남편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이 남편이 보험금을 욕심냈었대요. 그리고 실제 이 박 씨 죽음으로 인해서 6억 원 가량의 사망 보험금을 살 수 있었고요. 결국 그의 죄가 다 드러났고요. 남편 이 씨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박 씨가 아무래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녀의 억울한 혼이 홍천강에 깃들여 있는 건 아닌가라는 소문도 돌게 되죠. 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네, 진짜 잘하세요. 아, 이 실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와, 빠져듭니다. 진짜 계속 빠져들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6개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저를 막 지켜봐 주시니까 제가 더 빠져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무서웠어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친구가 봤을 때. 이 홍천강 관련해서는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다 했어. 근데 남이 봤을 때, 아니야, 너 그러지 않았어. 이런 일화가 되게 많아요. 아, 그게 좀 무섭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절대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시는 거 안 되고 또 밤에 들어가시는 거 안 된다는 거 다 같이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도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안 좋은 기운이 있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지역의 이름이 레반로호다라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해골, 유골이 100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지금도 들어가서 보면 더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옛날에 호수에 신이 있어요. 핀란드도. 그 신한테 바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유골이었던 거죠. 희생자들이요. 네, 희생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그 소름 돋는 거는 그 호수에서 수영하고 나오고 수건 닦잖아요. 그 수건이 마르면 빨갛게 변해요. 정말요? 변해요.
정말요? 그래서 약간 피해 물들인 것처럼. 너무 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했는데 네. 너무 짜릿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핀란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가시면은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 맛있게 드시네요. 이야기가 딱 끝나니까 이게 네. 딱 시원하게 탁 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물귀신 보유국 한반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반도 베트남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오늘 베트남 호치민의 악명 높은 아파트 전흥타오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딱 봐도 좋은 느낌이 아니죠. 아, 일단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넓고 또 낙서도 많고. 그렇죠. 처음에 호텔로 지어졌어요. 아, 호텔이었어요? 호텔로 지어졌어요. 네. 1960년대 방을 530개, 13층. 네. 그때 당시 엄청 높은 호텔이었죠. 상당한 규모의 호텔이었네요. 네, 예. 완전 고급한 호텔이었어요. 이 호텔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들은 프랑스인 분들이 너무 걱정 많이 했었어요. 왜요? 왜요? 그 서양에서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한 숫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13일의 금요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은 주인한테 약간 많이 요청했어요. 혹시나 12층까지만 어떨까. 근데 현지에 있는 제 최고의 부자 nguyễn Tấn Đồi 그 경고를 좀 무시했죠. 여기 아시아이고 미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어. 약간 그런 거겠죠.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근데 13층 첫 벽돌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한 문제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인하는 사람들이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감전을 당해 사망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건물 너무 수상한데 생각했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호텔 주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일정도 못 맞추고 완공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대마사를 부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대마사가 어떤 의식을 지른 후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프레지던트 호텔이었어요. 그 후에 미군들이 와서 호텔 주일은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데 호텔을 돌려사고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마사가 도대체 뭐 했길래 13층을 다 지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맞아요. 궁금해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빠졌어요. 왜요?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던 퇴마사가 호텔 주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나쁜 기운을 눌려야 건물이 서 있을 거다. Bắt 4 trinh nữ chôn ở 4 góc móng nhà thì lời nguyền mới được giải. 무슨 뜻이냐면 4명의 처녀를 잡아 4개의 모서리에 묻으면 저주가 사라진다. 처녀? 처녀. 그래서 그 부자인 어떻게 잡으냐면 병원에서 가족이 없는 여자의 시신 내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고 병원의 시신으로. 그래도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요. 내 모서리에 부적, 동전 함께 묻어버렸어요. 어머나. 네. 이후 전쟁 끝나면서 네. 호텔이 아파트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20년 넘게 사는 트레오티는 어딜 가든 유령이 있다고 많이 말했어요. 아들이 공부하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만 그 존재를 느낀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느꼈더라고요. 또 이곳을 공사를 담당했던 몇몇 사람들은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대요. 여러 번 봤다면 사람이 아니었죠. 이 귀신 같은 여자의 정체는 아파트
거주민 L씨였다고 해요. 그녀는 10층에서 뛰어내려 했다고 하는데요. 네. 트레오티는 L씨가 꿈에 나타나 건물 지하에 묻혀 있는 처녀에게 이끌려서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묻혀 있는 어떤 영혼 때문에 나도 끌려간 네, 거죠.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트레오티의 상상이 만든 악몽이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떠난 것은 그저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파트에 뭔가가 있네. 낡고 음산해진 아파트는 결국 2016년에 절거되고 말하는데요. 절거를 할 때에도 2주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라진 전흥다 하지만 13층의 저주와 그 아래에 묻힌 시신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13층 너무 언럭키한 느낌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 12A, 12B로 많이 바뀌었고 아니면 12층에다가 14층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한국에 4층이 없는 것처럼. 없었던. 네. 오, 신기하다. 네. 신기하네요. 일본은 4번이에요. 아, 4번이에요? 네, 죽을 4자. 네, 한국이랑 똑같이 죽을 사의 4. 아, 그래요. 서양은 어때요? 제가 아나요? 제가 알고 있었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저 들어본 거는 있어요. 그 666? 네. 그 약간 악마의 숫자라고. 맞아요. 해외 쪽 오컬트의 약간 악마 숭배자들은 악마를 불러오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들은 막 여기도 666 문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처럼 자국의 호텔이나 이런 아파트 관련된 이런 괴담이나 썰 같은 게 있으세요? 클리셰한 거를 꼽는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괴담 중에 12층 눌렀어요. 그리고 혼자 탔어요. 쭉 가다가 4층에서 땡, 5층에서 땡, 7층에서 땡, 10층에서 땡 하는 순간 땡 하는 순간 갑자기 삐삐삐삐삐삐삐삐 마지막에 타신 분은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에 타시. 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거네. 그치? 나 말고 누군가가 계속 갑자기 여기가 잠깐 흔들렸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아, 저는 놀라는 모습에 더 놀랐어요. 죄송해요. 네. 이거 제가 아까 손등박수 쳐서 한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때부터 빨리 치세요. 손톱박수. 치지 마세요. 이렇게 치면. 왜 그러세요? 아, 이렇게 치면 혈액순환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봤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일본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귀신은 가능하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게 보통일 텐데요. 죽일 놈의 호기심 때문에 일부러 귀신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술이라고 네. 하는 그 맞아요. 혹시 어릴 때 약간 비슷한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불러드리는 건 아닌데 그 하게끔 만든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머나. 예? 아시죠?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파추송. 파추송? 파추송 몰라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뭐죠? 뭐죠? 몰라요, 이거? 너무 귀여우시는데요? 이거를 들으면 안 됐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때. 아, 정말요? 예, 세대 차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때는 일본에 있었으니까. 아,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네. 처음 들었어요. 재밌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아세요? 분신사박. 약간 이거- 그런 거예요. 아, 부신사바.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분신사바는 일본에서 전파된 거라고 하는데요. 분신사바는 정의에 OX를 그려서 펜을 짚고 두 명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코끼리상이라고 해서 히라가나와 숫자를 적어놓고 네. 토리라는 약간 신사에 있는 문 같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10엔짜리를 이렇게 놓고 검지손가락을 다 같이 모아요. 손가락 이렇게 네, 참가자들의 검지손가락. 그리고 불러내는 거예요, 코끼리상을. 무슨 코끼리상. 주문이 있나요? 코끼리상, 코끼리상, 오이데 쿠다사이. 코끼리상, 코끼리상, 이리 와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영혼이 오면은 던정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 손가락을 떼면 안 돼요. 영혼이 참가자들에게 달라붙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에 코끼리상, 코끼리상, 오 하나를 끄다사이 안녕히 가세요 라는 주문까지 말해서 끝내야 되거든요. 31세 칸노 씨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이웃끼리 아주 사이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칸노 씨인데요. 그중 괴담을 좋아하는 한 오빠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코끼리상을 하다가 집단 기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절을 했대요. 진짜 그렇게 될까? 우리도 오늘 밤에 한번 해볼까? 어린이들이 모여서 코끼리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서 2번, 3번 도전을 했지만 움직이진 않았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다 라고 포기할 때쯤 시벤 던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막상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들 별거 아닌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제가 잃어버린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일 날씨는 맑음일까요? 근데 한 친구가 시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번 시험 만치면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던전이 고러스 죽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까지? 네, 너무 놀란 나머지 다들 던전에서 손을 뗀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1층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달려갑니다. 엉엉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애들만 착각으로 느낀 거네. 다행히도 무사히 어른이 된 칸노 씨는 자녀들에게 절대 코끼리상 부르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 없었네요. 네. 아 근데 그 지진이 지진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코끼리상이라는 귀신이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오컬트 전문가들은 이 코끼리상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대들이 하기에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0대 때 제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호기심. 실제로 코끼리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절대 안 하죠. 저는 약간 뭐 로또 번호나 그걸 물어볼 것 같았어요. 전 강령술 하니까 제가 실제 사건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페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학교에 있는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발작 증세를 보이게 돼요. 갑자기? 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발작이 있기 전 이들이 모두 위저보드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위저보드? 위저보드가 뭐죠? 위저보드는 서양식 분신사바예요. 일각에서는 이건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벌어진 거다라는 것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현대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인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핸드폰? 맞습니다.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이 대중화될 때쯤 학생들 사이에서 생긴 강령술이 있는데요. 네. 일명이 개인 앤서. 준비물은 핸드폰 10개예요. 10명의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요. 네. 1번이 2번에게, 2번이 3번에게, 그리고 10번은 1번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랜덤 한 사람이 통화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개인 앤서가 전화를 받는데요. 개인 앤서는 9명 모두의 질문에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것도 가능해서 대답을 하면 그 말대로 진짜 된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한 명에게는 거꾸로 이상한 질문을 던진대요. 예를 들면 네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말해봐. 말도 안 같은 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틀리거나 뭐 대답을 못하거나 하면은 액정 화면에서 손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의 몸의 일부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에? 액정에서 손이 나와. 네, 기괴한데요? 맞아요. 개인 앤서가 신체로 가져가는 이유가 신체가 태화된 상태로 태어난 기어나가 여괴가 된 게 가장 유명한 그런 설인데요. 부족한 신체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무서운 방식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실패했다라는 후기가 되게 다양하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한 당사자는 더 이상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한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약간 요즘 시대에 오면서는 핸드폰 관련된 괴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0110이지만 일본에서는 090 이렇게 공부해요. 네. 090 4444 4444에 전화를 걸면 귀신이 받는다. 맞아요. 라고 해서 친구가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잠깐 들었는데 진짜 우와. 진짜 있구나. 혹시 저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그런 강령술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준비물이 필요 없는 건데요. 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여우찬문이라는 건데요. 여우찬문? 네, 사람의 탈을 쓴 여우 요괴를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손으로 만든 여우찬문으로 책상 밑이나 약간 방 구석을 보면 귀신이 보일 확률이 높대요. 빨리 해봐요. 왜 이렇게 신나요? 해볼까요? 네, 빨리 해봐요. 아, 오늘 본 모습 중에 가장 신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신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 저거. 네. 이렇게 네, 두 손으로 이렇게? 여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합쳐서 이 손가락을 핍니다. 잠시만요. 근데 네. 다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왜요? 주의 상황인데요. 이걸로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여우 찬문을 쳐다보면 안 돼요. 저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죄송한데 일단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그거잖아요. 네코네코니, 네코네코니. 니코니, 네코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아, 근데 근데 이 상태로 주문을 세 번 외쳐야 돼서 어떤 주문이요? 무슨 주문이에요? 개시오노모노카, 마시오노모노카, 쇼타요 알아와세. 이 세상이 것이냐, 저 세상이 것이냐, 그 전체를 드러내라. 현빈 씨 지금 무서워서 손도 못 펴. 방금 이렇게 할 때 최대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끝났나? 약간 그랬어요. 약간 집안이 쎄거나 귀신이 꼭 찾아야겠다 하는 경우만 하는 걸로. 날이 갈수록 섬뜩하고 살벌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수입 미스터리. 오늘 보신 썰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사건을 알고 있다,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입산 미스터리라는 무엇이든 취급합니다. 험하면 험할수록 더 좋고요. 그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고는 없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